이번 영상의 소재는 자동차 보험의 추나요법 문의에 대한 답변이에요. 대본을 어떻게 써야 되나 구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이것저것 전부 다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합의금은 많이 받아야 된다, 소견서, 자문의사 등등 이런 기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설명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전 영상들을 보고 오세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 예전 영상들을 요약해 가면서 할게요. 얼마 전에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고 어려울 텐데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물어봐요. 교통사고 환자 추나 연 20회로 횟수 제한한다고 들었는데 교통사고 환자 추나 20회로 횟수 제한되고 추가는 한의가 쓴 소견서가 있으면 인증한다고 하는데 추가 추나할 때마다 써주셔야 되는 건지 소견서가 있으면 몇 회까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견서도 심사평가한다는데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한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안 써주시면 20회만 받아야 되는 거죠? 소견서를 써줘도 심사 통과 못하면 추가 추나 못 받는 건가요? 한의사 선생님 하루 추나 환자도 18명으로 제한하면 추나 치료 받으려면 선착순 예약 안에 들어야 받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네요. 교통사고 나서 치료 중인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진료 가능 횟수도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고 주 1회로 주는데 기간도 안 두고 추나 20회로 갑자기 제한한다니 아픈 환자 입장에선 힘드네요. 좀 길죠? 이 문의글 하나만으로 영상이 충분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당한 게 처음이거나 추나요법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전혀 이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우선 글의 해석과 설명,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요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래의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4월 8일부터 척추나 골반, 관절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이 되고 정상적인 실비보험에 가입된 분이라면 실비 청구도 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단연간의 조사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산출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시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예산의 테스트를 위해 환자 1인당 연간 20회의 시술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술 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한 거고요. 그 20회를 넘겨서 추나요법을 받고 싶은 환자라면 예전처럼 비급여로 시술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요즘 추나요법의 근황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얘기에 왜 자동차 보험이 뜬금없이 나오느냐? 전에 얘기한 적 있죠. 합의금 적게 받으면 자동차 보험사 대기업만 신나는 거라고. 대기업 자산을 걱정해주는 거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자동차 보험사를 걱정해주고 그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들 논리가 똑같아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적게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보험료가 인상된다. 대기업을 놀라게 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나이브한 주장인지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일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신의 보험료는 무조건 인상되니까. 뭔가라도 건수 만들어서 인상시키려고 할 테니까. 정말로 보험료를 줄이려면 교통사고 피해자들 보고 아픈 거 참으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무사고 운전을 하면 됩니다. 왜 교통사고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추나요법 건강보험을 얘기하냐. 건강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은 재원이 완전히 다른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서두를 이렇게 꺼내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문과 수재들만 모아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금융회사인 자동차 보험사의 무서운 점이죠. 건강보험공단이 수년에 걸쳐 조사하고 시험사업을 해본 결과 그동안 자동차 보험사에서 각 한의원에 지불해온 추나요법 비용이 너무 적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나요법의 적정한 수가를 계산해서 결정했죠. 추나요법 수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 역시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작 한의사들은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만 올라간 거죠. 자동차 보험사 재정에도 별 티가 안 날 테고. 다만 추나요법이 대중화되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자꾸 추나요법 하는 한의원을 방문하기 시작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었겠죠. 여기까지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인데 자동차 보험사는 달랐어요. 창의적인 계획도 대단하고 그 계획의 실행력도 대단합니다. 우선 추나요법 건강보험 편입이 현실화되면서 각 신문사를 통해 기사를 풀죠. 추나요법 건강보험 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될 우려가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져다 붙이는 능력은 각 신문사의 정치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 기술을 이용해 일단 언론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20회씩 추나요법 횟수 제한을 두겠다. 왜냐하면 몰라. 건강보험도 20회씩이라며 우리도 20회로 줄일래. 그걸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요.
국토교통부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추나요법이라는 치료가 20회 넘게 필요할 수 있잖아? 그 결정 권한은 한의사한테 줘야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전혀 재원에 관계가 없는 건강보험 추나요법 적용을 이용해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줄이게 하는데 성공한 거죠. 정말 문과 수재들은 무섭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사전 지식을 가진 상태로 문의하신 분의 글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추나 연 20회로 횟수 제한한다고 들었는데 가끔 환자분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지? 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지? 라는 상황도 많거든요. 저는 교통사고 추나 연 20회 제한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시도를 직원들에게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뒤 내용에 나오겠지만 하여간 교통사고 한의원의 직원들도 모르는 걸 환자분이 이미 알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뒤 내용에 나오겠지만 일단 답변은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사의 시도이고 허가가 난 것도 막힌 것도 아닌 현재 진행 중이죠. 추가는 한의가 쓴 소견서가 있으면 인증한다고 하는데 추가 추나할 때마다 써주셔야 되는 건지 이건 제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인지 심사평가원인지 연간 20회로 제한해달라는 자동차 보험사의 요구는 들어주되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늘릴 수 있다고 해놨어요. 물론 매번 추가할 때마다 진료한 한의사가 소견서를 써줘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 소견서랑은 좀 달라요. 환자분이 발급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심사평가원에 직접 보내는 거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추나를 했다라고요. 환자분이 굳이 추나받을 때마다 소견서 발급받아서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 예전에 제 영상에서 언급된 적 있었던 자동차 보험의 소견서와는 좀 다른 거죠. 소견서가 있으면 몇 회까지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소견서도 심사평가 한다는데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한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안 써주시면 20회만 받아야 되는 거죠? 소견서가 제대로 받아들여지면 현재로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문제는 그 소견서에 대한 평가인데 전에 언급한 적 있는 그 자문의사라는 놈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게 될 거예요. 저처럼 전투 준비하고 있는 한의사들이야 이기거나 지거나 계속 덤빌 테고 미리 포기하고 20회 넘기면 추나 안 해주는 원장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은 소견서를 발송하지 않겠죠. 하지만 저처럼 추나요법을 하는 한의원 원장이 고분고분 말을 들어줄 수는 없죠. 당해도 앞장서서 당해줘야지. 한의사 선생님 하루 추나 환자도 18명으로 제한하면 추나 치료 받으려면 선착순 예약 안에 들어야 받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네요. 와,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니.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현행법상 한의사 1명은 하루에 건강보험 추나 환자 18명, 자동차 보험 추나 환자 18명으로 하루 평균 36명의 추나요법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건강보험은 상관없으니 빼고 자동차 보험으로 원장 1명이 볼 수 있는 추나 환자가 18명이라는 거죠. 이건 사실 별로 환자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7년 통계자료로 봤을 때 저는 전국 한의원 평균치의 3에서 6배 정도의 교통사고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보는 자동차 보험 환자가 20명을 넘기는 날은 손에 꼽고 그 20명의 환자분들이 모두 다 추나요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추나요법을 거부하시기도 하고 일부는 제가 추나요법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외합니다. 또 간단한 추나요법만 시술한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기도 하죠. 즉 지역에서 웬만큼 자동차 보험 환자를 많이 본다고 소문난 한의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제한 수치를 넘어설 만큼 추나를 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한의원이라면 제한 수치를 넘겼을까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나서 치료 중인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진료 가능 횟수도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고 주 1회로 주는데 기간도 안 두고 추나 20회로 갑자기 제한한다니 아픈 환자 입장에선 힘드네요. 이건 각 한의원들마다 원장님들 관점, 정책, 가치관 등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지금 다니고 계신 곳을 꾸준히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한의원 원장님께 꾸준히 진료를 받으시면 규정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더라도 페이닥터가 아닌 이상 내 환자를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요. 페이닥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페이닥터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운영권이 없어서 오너 원장님 지침에 따라야만 하고 병원의 손해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미 10분이 다 되어갈 만한 분량의 대본인데 그래도 정리는 하겠습니다. 1.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 추나요법 20회 제한을 시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2.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다니는 단골 한의원 원장님이 더 힘이 돼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3. 일일 18명 제한 같은 건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